안녕하십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 강의를 담당하게 된 초등특수교육과 이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주차 1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교재에 나오는 3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장의 제목은 행동의 기능평가와 가설 세우기라는 제목이고, 각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목차, 그래서 이제 행동의 기능평가의 의의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문제행동 기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동의 기능 평가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간접 평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직접 관찰 평가, 또 세 번째는 문제 행동에 대한 가설 세우기, 또 네 번째는 행동의 기능 평가를 위한 기능 분석, 이렇게 3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86페이지, 87페이지 우리 주교재를 펴보시면 더 잘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3장에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그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동의 기능을 평가하는 의의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동의 기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의 기능 평가를 통해서 문제 행동의 기능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양명희 교수님께서는 일단 문제 행동이라고 일단 명명을 하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문제 행동이라는 말이 어떤 장애 학생들의 행동에 좀 낙인을 찍는 그런 좀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뭐 그런 또 현장에서의 어떤 또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도전 행동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사나 부모나 또 제3자가 보기에는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행동들이 뭔가 욕구가 불만이 안 됐다든지, 우리가 또 조금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관심을 얻기 위해서 혹은 뭔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행동 문제 혹은 이제 문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3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3장에서 좀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행동의 기능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과 기능적, 여기서는 이제 예측 가능한의 의미를 이제 기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계가 있는 선행 사건이나 후속 결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통해서 문제 행동에 대한 가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장에서 이제 가설이라든지 또 이제 분석 그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많이 또 다루었던 가설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수라는 아이가 뭐뭐 할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 이렇게 연구 가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가설의 구성 요소라든지 어떻게 가설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능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평가와 이 기능 분석을
그 이제 좀 구별하는 문제라든지 또 용어를 이제 살짝 바꿔놓고 뭐 틀린 것을 혹은 이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실제 우리 이제 임용 시험에서 기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은 이 기능 분석이라는 것은 행동의 기능 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는 환경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조작해서 그 행동을 통제하는 선행 조건의 역할이나 그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결과를 검증하려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사의 어떤 그 조작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뭔가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감소시켜야 되는 조작이 필요할 것이고, 또 긍정적인 행동이라면은 그 행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늘리는 뭐 그런 조작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간접 평가가 되겠습니다. 학생의 행동을 실제로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행동 수정이라든지 그 전에 나왔던 다양한 행동주의 방법에서는 이 자극과 반응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동들은 이제 뭔가 목표라든지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간접 평가는 이제 직접 이제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아이 대신에 뭐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뭐 받았던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간접 평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직접 관찰 평가는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서 하는 행동과 또 어떤 뭐 검사실이라든지 병원에서 또 혹은 또 학교나 뭐 이제 유치원에서 하는 행동들이 또 인간의 환경에 따른 이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동의 기능 평가와 이 기능 분석을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2005년 중등 특수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8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제 행동의 기능 평가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의 예측 또 유지에 대한 환경을 요인을 찾는 것이 이 기능 평가. 아까 이제 기능이라는 말을 이제 예측 가능하냐, 예측 가능하지 않냐의 어떤 특성으로 볼 수가 있을 때 그런 요인들을 찾는 것이 이 기능 평가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갓난 아이들이 뭐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어떤 우는 것의 문제 행동에 있어서도 목적이 다양할 수 있다. 또 행동의 전후에는 그 선행 사건이나 반드시 또 후속 결과가 뒤따르기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 기능 평가라는 것을 보시면은 문제 행동과 기능적 관계가 있는 선행 사건이나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이라는 말 자체를 또 여러분들이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면은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어떤 그 A가 발생해야 이제 그 다음에 B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기능적인 관계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행동의 기능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과연 선행 사건은 무엇인가, 또 후속 결과는 무엇인가, 또 대체 행동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리스트들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행동 기능 평가를 우리가 이제 실시했을 때 좋은 점은 문제 행동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가정적인 진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행동의 기능 평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가정적 진술을 지지하는 이 관찰 자료들, 이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행동의 기능 평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 지원을 또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행동 기능의 종류,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각각의 의도는 분명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뭐 5살 먹은 유아, 뭐 5살뿐 아니라 뭐 2살, 3살, 1살의 그 이제 아이들도 5살 정도면은 이제 언어적인 활동이 그래도 조금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2살, 뭐 15개월, 뭐 16개월 뭐 그런 아이들의 울음은 참 많은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심심해요, 나하고 같이 놀아주세요 할 때도 울 수 있고, 또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또 쉬 마려워요, 뭐 기저귀가 차고 있는 아이는 기저귀가 뭐 너무 축축해요. 뭐 여기는 너무 더워요, 뭐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뭐 이 교실에 너무 불편해요, 뭐 나가고 싶어요. 뭐 저 소리를 좀 뭐 꺼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아이들의 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숙한 혹은 정말 이제 아이와 그 잘 이제 관계가 형성된 그런 부모라면은 아이의 울음을 이제 듣고 이제 정말 잘 대처를 하겠지만은, 뭐 저도 이제 뭐 초보 이제 아빠였고 처음에는 도대체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참 그 알기가 힘듭니다. 근데 뭐 졸려서 그런 건지, 뭐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사실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에는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는 말 자체도 조금 뭐 어폐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아이들의 행동은 다양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림 3-1 우리 92페이지, 93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행동의 기능의 분류라고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육회 자극을 획득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이제 혐오 자극을 회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계속 이제 얻고 싶은 마음이 또 하나의 큰 축이고, 또 싫어하는 거를 이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또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육회 자극의 획득에서는 이제 유형물 활동을 뭐 획득하는 거라든지 사회적 자극을 획득하는 거라든지, 또 세 번째로 감각 자극을 획득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육회 자극에 포함이 되겠고, 또 싫어하는 것을 이제 피하는 뭐 그런 기능으로서는 첫 번째로 또 유형물 활동의 회피, 또 사회적 자극의 회피, 또 감각 자극의 회피, 뭐 이런 개념들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문제 행동의 기능을 분류한 것은 우리 교재 92페이지에 그 표 3-1에 보시면은 이제 5명의 그 학자들이 이 문제 행동의 기능을 뭐 적게는 4개, 뭐 많게는 5개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 끌기라든지 뭐 회피하기라든지 선호 물건 활동 얻기, 또 감각 자극 얻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놀이나 오락을 통해서 또 그 어떤 불수의적으로 뭔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반응들이 또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의 기능들을 크게 이제 6가지로 좀 그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음식이나 장난감, 게임 같은 그런 구체적 물건이나 활동을 얻으려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심과 같은 사회적 자극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으로서는 엔돌핀과 같은 생물학적인 어떤 내적 자극이나
감각적 자극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또 기능이 되겠고,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어려운 과제나 싫은 요구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또 다섯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과 같은 뭔가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적 관심이나 찡그린 얼굴 등을 피하려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기능은 이제 고통이라든지 뭐 가려움과 같이 내적이거나 감각적인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뭐 자기의 어떤 뭐 피부를 뭐 엄청 피날 때까지 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문제행동 여섯 번째 기능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사실 아이들의 행동이 뭐 한 가지의 딱 기능을 이제 드러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실제 이 문제행동의 기능이 상당히 이제 복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행동이 한 가지 기능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행동의 기능 평가를 통해서 문제행동이 지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찾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9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행동의 기능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용어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접 평가 방법으로는 개괄적인 정보와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 그 습득하는 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정보 수집의 어떤 간접적인 방법, 뭐 아까도 예를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미 이제 그 작성된 뭐 그런 기록물, 뭐 IEP라든지 뭐 검사 결과지라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와의 면담, 또 교사와의 면담, 이제 직접적인 그 아동 이외의 사람들과 면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평가 척도나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의 어떤 그 행동들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간접 평가의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능 평가를 위해서 이제 면담을 실시할 때 몇 가지 이제 질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98페이지에 보시면 뭐 제가 슬라이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은 이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혹은 또 이제 비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미리 세팅이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질문 리스트가 이제 다 나와 있는 그런 면담이 되겠고, 반대로 이제 비구조화된 면담은 이제 면담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질문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면담에 대한 질문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그래서 약간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체계적이고 준비된 어떤 질문이나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그런 면담 질문지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표 3-2에 보시면 이 기능 평가를 위한 면담용 질문에는 이제 크게 7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행동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 배경 사건, 뭐 겪고 있는 뭐 사전에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생리적인 증상들이 있는가? 또 세 번째, 선행 사건은 이 문제 행동 이전에 어떤 조건들이 문제 행동 발생을 예언해 주는가? 또 네 번째, 후속 결과, 문제 행동 발생 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또 다섯 번째로, 문제 행동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그 행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신체적 노력이 필요한가? 또 여섯 번째로, 기능적 대체 행동으로는 문제 행동의 후속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또 일곱 번째로, 이전에 어떤 중재들을 받았고 어떠한 효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접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평가를 좀 살펴보시면은 문제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류를 보시면 행동 분포 관찰이나 일화 기록 관찰, 또 이제 ABC 행동 관찰 겉목표, 또 행동의 기능 평가 기록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책의 그런 예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동 분포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터치렉과 이제 맥도날드 등이 이 1985년에 개발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을 찾기 쉽도록 작성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2강 때 기출 문제에서 미리 한번 살펴봤지만은 그 이제 문제 행동의 어떤 횟수나 강도에 따라서 그 색 표시하는 어떤 색이나 크기를 이제 진하게 혹은 크게 표시해서 어떤 시간대에 혹은 어떤 요일에 또 어떤 그 시간표 상에 그 이제 물리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 행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표시한 그런 이제 결과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30분 간격으로 그 1일 4월 1일부터 뭐 4월 25일까지 측정을 했을 때 이 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진우 같은 경우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 행동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오전에 거의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3회 이상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림 3-6을 봐도 이제 문제 수업 방해 행동이 이제 그 10시 40분에서 거의 12시 10분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그 점심시간 전에 진우가 이 수업 방해 행동이 많다는 거는 뭔가 배가 고파서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을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행동 분포 관찰 기록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화 관찰 기록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림 3-7에 보시면 이 이제 김명철이라고 하는 아동에 대한 일화 관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동의 이름이나 또 아동의 상황, 또 정보, 또 관찰 시간과 장소, 또 어떤 상황에 또 어떠한 내용들이 관찰되었는지, 또 관찰 대상에게 다른 사람이 한 말과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서 그냥 쭉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게 되는 것이 일화 관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나 해석과 실제 일어난 사실을 좀 최대한 구별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ABC 관찰 기록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 수업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ABC라는 것이 이제 문제 행동의 선행 사건 A, 또 문제 행동 B, 또 후속 결과 C로 해서 그 어떤 그 ABC 칸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직접 관찰을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고 또 특히 이제 뭐 교사의 어떤 말이라든지 또 아이가 직접 했던 말 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성을 해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재를 해야 될지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ABC 행동 관찰 겉목표라고 해서 역시 이제 그 구분은 이제 ABC 선행 사건, 행동 문제, 후속 결과로 해 놓는데
거기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이제 그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3-10 또 3-11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이나 이제 해당되는 행동에 발생했을 때만 체크를 해서 그 아이들의 이제 모든 거를 다 쓰기가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해당되는 것만 체크하면은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행동의 기능 평가 관찰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좀 발전시킨 게 되겠죠. 그래서 행동의 발생 시간이나 아동의 행동, 또 선행 사건과 문제 행동을 예견해 주는 요인들, 또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결과, 또 추정되는 문제 행동의 기능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이 다 좀 포함된 이제 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3-13에 보시면 이 행동의 기능 평가 관찰지 사용에 예해가지고 그 이제 박창주 아이에 대한 어떤 그 ABC 그 기능 평가 관찰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 제가 뭐 자료에 넣진 않았는데 이제 5월 달에 5월 20일, 뭐 5월 21일 이렇게 이제 쭉 측정을 하면서 그 실제 이제 아이의 이제 행동 문제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또 어느 정도 이제 빈도로 발생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간접 평가보다는 아직까지 이 직접 평가가 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또 타당하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상 또 어떤 주어진 여건상 어쩔 수 없을 때에도 역시 이 간접 평가는 또 직접 평가만큼은 아니지만 또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3장에서 또 앞부분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평가를 또 대한 개념과 이제 어떻게 이제 직접 관찰법과 간접 관찰법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또 이제 행동 문제 이제 5가지 기능을 또 살펴봤습니다. 큰 축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것을 계속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큰 축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행동 문제의 기능들의 예시들을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2강에서는 가설 세우기와 또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3주차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